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갭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그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은 외국계 매수 속에 각각 2%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부품주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평균 2%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칸으로 인해서 비 피해가 좀 없길 바라면서 베스트 종목 상담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화입니다. 02-3153-2610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이명식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곳은 비가 오지 않고 있나요? 어떤가요? 어디세요? 예, 대구인데요. 대구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람만 좀 날씨가 많이 맑아요? 붑니다. 서울도 마침 지금 비가 그쳤는데 또 예. 태풍의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택이요. 오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8,720원. 8,720원에 예, 8,720원. 네, 비중은요? 1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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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좀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지금 제가 지금 그 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요. 예. 지금 많이 그래 돼서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네. 아니면은 빠져야 되나 싶었어요. 네, 그리고 다행히 비중이 15%좀 적어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예.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빠져나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하창모 예. 팀장님께서 그 부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창모 팀장님 오택입니다. 매수가 8,72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빠져나와야 될까요? 일단 네, 오텍은 사실 조금 매력 있는 주식입니다. 매력 있는 주식인데 이것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관련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약간은 그 회사 본질 가치보다는 저는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오히려 좀 저평가 받는 주식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텍이라는 회사는 사실 약간 뭐 국내 앰뷸런스라든지 장애인 특수 차량 쪽에서는 8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작년 제 생각으로 한 1월인가요? 오텍 캐리어 에어컨을 인수하면서 이제 냉장차라든지 이런 에어컨 쪽에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오텍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뭐 정권 대선 공약 주자들이 뭐 발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건 어떤 이벤트 상황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고 전체적인 매출 성장수로 봤을 때 회사 지금 사업 구조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냉장차, 냉동 탑차, 우리 그 보면은 박스차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냉장차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이 사실은 오텍의 펀더멘탈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그 주가는 사실 등락을 보이는 것이 주가의 흐름이죠. 오텍 같은 회사가 이제 잘 보시면 IT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기초 제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자동차라든지 에어컨 이런 기초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달리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고 또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이지 않나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거래량이라든지 시세 흐름 자체가 조금은 주춤됐다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주식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코스닥은 1,000억 미만 주식이면은 간단히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핸들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종목에 포함은 되더라도 어떤 특정 펀드라든지 랩 쪽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품, 즉 지그재그 패턴이 많이 생기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뭐 차트를 보면서 추가 전략과 함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지금 조금 그나마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8,000원 정도 모양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 한 5월달 정도부터는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면은 5월달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가 왔기 때문에
오텍이 갖고 있는 캐리어 에어컨 냉장차 그 에어컨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가미하면서 무더위 수혜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 뭐 7월 접어들어서는 사실 시장이 좀 빠지면서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개별 중소형주 장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밀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과거 패턴을 조금 제가 크게 본다 그래도 작년 8월부터라든지 연초에 이렇게 상한가를 형성할 당시는 아무래도 대선 테마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상한가라든지 하한가 좀 형성됐다 말씀드렸고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상한가가 한 번도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복지 차량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텍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 즉 성장성, 수익성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투자가님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은 빨간 선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61선입니다. 7월 초순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매수 신호죠.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61선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약간 우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올라갈수록 일단은 8,500원, 9,000원에 더 매물대가 조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화면에서 좀 보시다시피 한 8, 9,000원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올라가는데 버거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추가 전략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수가가 8,700원 조금 높습니다만은 사실 뭐 주식은 이 정도 높은 거는 큰 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 넥라인을 제가 판단할 때 7,3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7,3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뭐 시장이 밀렸던 어쨌든 지수가 시장이 밀려서 같이 빠지던 이 종목이 수급이 약해서 빠지던 요 정도 오게 되면은 한 번은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7,5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지난번처럼 6월 초쯤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금 정체되는 흐름을 보일 때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인 패턴이라면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 8,700원 정도 왔을 때 오히려 여기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현재 수준에서는 관망 7,500원 이하, 8,500원 이상에서 추가 베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보면서 지금은 조금 더 수렴 과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7월 중순 5만 원을 찍고 주가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43,000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하반기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뭐 장기적 안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분할 매수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형주이긴 하지만 LED 인곳 시장에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1위 업체에 해당되고 있는 그러한 그 소형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업황만 살아난다면 상당히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LED 인곳 그 공장 가동률이 50%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업황 회복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 뭐 한 70% 이상 됐을 때 본격적인 그 상승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그 저가 LED TV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뭐 조명 시장에 대한 그 투자가 확대된다면은 적어도 뭐 내년도부터는 좀 가시적인 그러한 그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테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의 경우에는 뭐 작년 말에 그 상장한 회사인데요. 어느 정도 상장에 따른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그런 물량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 6월 그 중순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은 뭐 5만 원대권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그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적어도 뭐 한 4만 7천 원대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대량 거래가 그 발생했던 4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밀린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상승 흐름은 다시 한번 4만 5천 원, 4만 6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6월 말 일단은 뭐 매직 거래라고 일단 그 정의를 한다면은 4만 1,000원대, 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파이어 테크의 경우는 다시 한번 5만 원대를 향한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4만 1,000원대, 2,000원대 전후에서는 일단은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좀 더 공격적인 매수 시점은 4만 6천 원을 안착하는 그런 시점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현재는 그 저점 분할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번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 38,05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오늘 금융주 흐름 좋지 않습니다. 우리금융도 4%대 하락률, 또 하나금융지주, KB금융도 각각 3%, 1% 빠지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하창모 팀장님? 네, 사실 뭐 국내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보통 저평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사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주가가 낮을 때 저평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사실 저희는 장기적인 롱텀 관점에서는 지금 같은 급락을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주식들을 매수할 때 될 때는 차트를 보고 매수할 수도 있고요. 금융주처럼 이렇게 외부 요인 때문에 급락할 때는 차트보다는 오히려 저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왜 빠지느냐, 한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최근에 다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약간 무산되면서 또 그런 약간 리스크도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압박을 프레스를 좀 가하고 있죠. 실례로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해서 인수 이야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제일2 저축은행도 인수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국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탄탄한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직 길게 봤을 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짧게 봤을 때는 이거는 정부와 어떤 금융지주회사 간의 어떤 공통된 의견보다는 약간 정부의 압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굳이 부실 자산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제공한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게 바로 CD금리죠. 양도성 예금정서. 사실 CD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54%죠. 91일물이. 근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처럼 CD금리를 금융지주회사들이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담화비약이 나오면서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붕괴할 나름입니다. 우리 국민을 속인 거죠. 상당 뭐 이자 부담이 있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금융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멘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지주만 놓고 보면 사실은 CD금리 빼고 나면 다른 저축은행 인수나 이런 건 별개인데, 은행업종, 금융업종 섹터에 대해서 섹터 매도 사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섹터 매도 사인이 나오게 되면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별 동향 잠깐 제가 화면 보시면 외국인도 당연히 7월부터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파란색으로 팔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23만 주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지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은행업종, 금융업종에 대해서 섹터 비중을 좀 줄여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펀드나 뭐 운용사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빠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 잠깐 주봉을 보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차트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가격대는 작년 8월 달에 지수 1650대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조금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사는 전략보다는 비중이 지금 15% 좀 작으시면은 맥시멈 25%까지 약간 담을 생각하시고요. 뭐 지금 36,000원 밑에서는 조금씩 매수 관점 접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요? 네,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이세요? 네, 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화 주셨는데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비 피해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AST 재택인데요. 네, AS 재택이요. 네, 저기 매수가랑 비중이 4,9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근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수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4,950원. 네, 4,950원에 비중 20%.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수익을 보시고 나오고 싶으신 거세요? 네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임혁식 전문가님께서 그 점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기분 좋은 종목이네요. AST 재택 4,95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혁식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홀딩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약세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건 뭐 그만큼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국면에서 뭐 에이스 재택에 대해서 그 소형주이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 있어 차세대 그런 그 신기술 개발, 이에 따른 그 애플이라든가 국내 그 대형사에 대한 납품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그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 발생 가능성은 지난 연말 연초부터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난 연말 연초의 경우에는 기술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매출 발생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 검증은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만족할 만한 물량 확대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 고점이 6,200원대 전원대까지 일단은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물량 장중 고점에서 물량 압박이 심하게 유동치는 그러한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고점이라면 한 6, 7% 이상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과대에 걸리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금일 장중에 지난번 거래에 해당하는 대량 거래가 분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추가적인 물량 손바뀐 국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추가적인 매출이 얼마만큼 가셔야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 매도하시고요. 적어도 욕심이 나셔가지고 매도 시점을 놓쳤다 하면은 적어도 5,700원을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참 좋은데요. 부품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 봐드리겠습니다. 28만 6천 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오늘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만약 내일도 이런 흐름 보여준다면 30만 원 돌파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현대 모비스 진단해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는 사실 최근 한 6개월 동안 상당히 자동차주 중에서 소외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서 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배팅을 들어가면서 모비스를 상당히 좀 버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가 최근 한 5일 정도 봤을 때 기관들이 다시 좀 쓸어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왜 그동안 현대 기아차의 대표적인 핵심 부품업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들의 소외를 받았냐면 시장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대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총기 부활에 관련해서 순환 출자 관련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한 17% 정도 지배율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서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지배구조 약화 관련 이슈가 조금 부담이 됐다 말씀드리겠고, 이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하나가 현대그룹 내에 또 하나의 핵심 부품업체 현대오토론이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론의 역할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품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클라이슬러에 대한 어떤 부품 납품도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염려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증가한 7,8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수급 논리와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졌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올라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가 받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고 기관도 좀 사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의 양봉은 사실 다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28만 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만 모양이 조금 다르죠. 조금만 디테일에 설명드리면요. 6월 중순 올라갈 때는 불안하게 올라갔습니다. 불안하게 올라갔던 거는 같은 28만 원 오는데 찔끔찔끔 올라왔죠. 근데 오늘 올라가는 거는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보여드린다 그래도 캔들이 길어졌죠. 캔들이 길어졌다는 거는 이때하고 이때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매수하는 주체 힘이 상당히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어저께 한번 크게 한번 때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로 당길 수 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힘을 좀 실어두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의견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28만 이상에서 매수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해주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상승의 힘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 2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유하시고 한 29만 원 정도 넘어왔을 때 지금처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받침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더 다시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핵심은 모비스는 28만 원 20 밑에서는 사도 된다 의견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흐름이 참 좋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도 체면 차리고 있는데요.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1,58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이명시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오늘은 뭐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모처럼 만에 그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그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품목 허가가 일단은 그 판정이 나면은 추가적인 그러한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 무상증자에 따른 그런 물량 압박이 그 지난주부터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3,000원대 정고점대에 반등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2분기 또한 실적이 그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뭐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고점 부분까지 일단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고 29,000원대까지 이탈하는 그러한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봐드릴까요? 예, 성우 하이텍이요. 예, 성우 하이텍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2,500원에 10%요. 네, 12,500원에 10%요. 예. 현재 뭐 3% 상승 나오면서 12,700원인데요. 어떤 예. 점이 좀 궁금하세요? 한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목표가 잡으신 15,000원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점이 궁금하신 네. 거세요? 예. 네, 또 저희가 한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창모 팀장님 성우 하이텍입니다. 12,5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시청자님께서는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도달 가능할까요? 네, 성우혜택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라공조처럼 공개 매수 됐으면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아쉽게도 성우혜택은 공개 매수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구조에서 뭐 성우혜택 그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원래 비스테온이 지분을 최대 주주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성우혜택은 지금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뭐 공개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은 일단 버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성우혜택이 최근에 뭐 6월 중순 정도에 15,000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4,950원 최고가였는데 그때 왜 갔냐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요. 한라공조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현대 기아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 회사가 있고요. 또 현대 기아차 외에도 뭐 유럽이라든 미국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밴드가 다양한 업체가 있고 현대 기아차에만 올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라공조라든지 뭐 이런 종목, SL 같은 종목들은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는 매출처가 미국이라든 유럽과 다변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성우하이텍은 좀 다릅니다. 현대 기아차에 거의 4를 걸고 있습니다. 즉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면 성우하이텍도 잘 나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현대 기아차는 계속적으로 글로벌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 최대로 나왔죠. 근데 주가는 잘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갔냐면은 부품 회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완성차가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매출처가 만약에 현대 기아차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그 회사의 성장 동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현대 기아차도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이 매출적 한 군데 올인된 종목들은 약간은 저평가 받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중순에 많이 올라갔던 것이 제가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대 성우하이텍이 독일의 자동차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모멘텀이 돼가지고 15,000원까지 급등을 했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 약간 이벤트성 뉴스가 조금 빠이다 보니까 주가는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투자 전략은 지금 우리 투자가님이 생각하는 15,000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뭐 최근 1개월 내에 15,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현대 기아차가 다시 30만원, 8만원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격 지지를 좀 보일 것 같고요. 짧은 시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한 13,500원, 4,000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한번 잘라주는 전략, 차익 실현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관망해 주시고요. 15,000원이 다시 가는 데는 최소한 뭐 글쎄요, 하반기 뭐 가을 3분기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성우 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금융회사의 자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면제해줍니다. 한편 소비자 단체들은 CD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실제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요구액은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에 추가로 2,800억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약 2,800억 원 정도를 마련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 국고 여력이 없는 만큼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2,800억 원이 지원되면 약 7만 명의 영유아가 올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응급처치만으로는 무상보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 환경, 사업장 질서 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유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력서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존이 심각한 디플레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전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에 빠질 위험이 25%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저성장 속에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영내 국가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그리스와 스페인도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님, 이명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주식 투자하시기 힘들 텐데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